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대표 내년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새누리당 내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부터 하겠다 강조를 했고요. 개헌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향후의 이 탄핵 정국과 대선 지형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는 시점인데요. 또 한편 이 김현웅 법무장관 그리고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 안팎이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구매 의약품에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금 큰 논란이 또 일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수요 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수다에서 관련 주제로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네, 수요 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수다 시작합니다.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휴일이 돼서 또 나오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요즘은 하루 지나면 정말 새로운 뉴스가 막 쏟아지죠? 하루도 아니에요. 하루가 오전 오후가 또 달라요. 예, 시간 단위로 나오고 반나절 못 가는 일면 톱거리도 반나절 못 갈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날 때마다 큰 뉴스가 빵빵 터지기 이상해요. 정치 수다를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제 생각이 잠시 후에는 날짜는. 월화수목금 정치 수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이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 PD는요. 없애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째려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말 취소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잘 분석하고 해설해 드려야 되겠죠. 오늘도요. 오프닝을 시작하는 순간에 또 속보가 나오면서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 대본 내용도 막 바뀌고 있는데요. 자, 이거부터 다뤄봐야겠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 중에 새누리당 이야기 해보죠. 어제 남경필 경기지사, 김용태 의원 탈당을 한 가운데 오늘은 또 원외 인사 8명이 탈당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나온 이 비주류계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전 대표의 대선 불출마 선언 두 분께 여쭤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의원님? 예, 새누리당 내 대선 주자군 중에서 맏형, 큰형이라고 불려왔잖아요. 네. 그리고 상도동에서 정치를 배우고 시작한 YS한테 뭘 배운 상도동 막내. 네. 그리고 뭐 민주화 운동에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한 측면도 있고. 네. 어제 대선 주자군 중에 한 명인 예비 주자 중에 하나인 남경필 지사가 탈당을 선언하면서 뭔가 깃발을 들었고요. 네. 그러면 맏형격인 김무성 전 대표로서는 뭔가 그거보다 조금 더 임팩트 있는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네. 뉴스 가치로도 그렇고 본인의 정치적 비중으로도 뭐 남경필 지사보다 작다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네. 대선 불출마. 사실 그거 명분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네.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너무나 크고 앞으로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보수 진영이 굉장한 결정타를 맞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느 만큼 수습이 되고 다시 이제 궤도를 언제쯤 회복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내년 20대 대선이 19대 대선이 그렇죠. 언제 치러질지 모르지만 네. 예정대로 내년 11월에 할지 아니면 그보다 좀 빨라질지 간에 이른바 보수계열 또는 새누리당의 그 후신격으로는 좀 힘든 게임이 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을 터이니까 자기가 후보가 되든 또 다른 사람이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되든 힘들 거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고 그렇다면 나는 끝까지 의롭지 못한 편에 쓰진 않았다. 분명히 선을 긋고 탄핵도 앞장서고 뭐 이런 거 했다. 그런 명분도 취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뭐 괜찮은 선택 같고요. 네. 다만 앞으로 어디까지 번져나가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계속 좌장 역할을 어디까지 할지가 좀 관심이겠죠. 김무성 전 대표는 제가 인터뷰를 한 서너 번 했던 것 같아요. 네. 재작년에 한 게 아마 가장 최근인데 네.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것이 나는 정치를 길게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굵고 짧게 하고 싶다라는 뜻이었고 그 얘기는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뭐 그런 맥락으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받아들였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굉장히 그 정당 민주화라든지 네. 또 이 우리 정치가 너무 삭막하다. 여야 어떤 타협에 의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어떤 본인의 강한 소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마 좀 펼쳐보고 싶었을 텐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쨌거나 대선 불출마를 했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정말 많은 고민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뭐 짐작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뭐 그것도 하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으로서는 그런 면에서 것을 좀 평가를 해주고 싶고 현실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탄핵 그 야권에서 지금 탄핵 흐름으로 이미 잡혀서 가고 있는 그 부분에서 관건은 결국 새누리당 내 비주류의 움직임이 이 탄핵 일단 국회 통과 여부를 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측면에서 탄핵 그에 어떤 힘을 쏟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은 그 부분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네. 이 개헌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개헌이라는 부분이 지금은 이 최순실 이 게이트 와중에 이제 밀려나 있지만 사실은 되돌아본다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개헌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미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개헌 그랬었죠? 부분에 모임을 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국가의 긴 장래를 본다면 개헌 부분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화두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무성 전 대표가 노력하겠다라고 한 부분은 저는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네.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정말 이게 1년이 격동의 시절인 게요. 지난해 요맘때 어제 이 YS 서거전국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때 김무성 전 대표가 상주 노릇을 하면서 YS의 적자, 거기서 살았죠, YS의 그냥. 아들 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올해 넘어와서 공천파동 4.13 총선 참패 새누리당으로서는 이런 지금 게이트 상황까지 올 줄은 뭐 꿈에도 생각 못했을 텐데요. 친박계에서는 이런 비판을 하더군요. 이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그 가치는 폄훼를 좀 하면서 결국 개헌을 해서 국무총리 하려는 꼼수 아니냐. 만약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가 되면 총리가 더 센 거 아니냐. 이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거기까지 개헌이 어떻게 될지 어떨지도 모르고 지금 이 국면에서 그것까지 하는 것은 바둑을 너무 여러 수 앞서서 둔 것 같고요. 네. 뭐 가능성으로야 없지 않겠고 뭐 김무성 개인의 욕심에 그런 것도 있을 수야 있겠지만 저는 지나친 호사가들의 반전평인 것 같다. 좀 이르다. 지금 친박계가 호사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절박한데. 그러니까 네. 그런 말을 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이정현 대표는 참 그 김무성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을 접하고 억장이 무너진다. 뭐 이렇게 네, 그랬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깝거든요. 사석에서는 뭐 서로 이렇게 뭐 정해나 이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가깝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선배이기도 하고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을 텐데 일단 뭐 본인은 당장 사퇴할 생각은 없다라고 정치적으로는 선을 그었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소회를 피력을 했는데 지금 뭐 김무성 대표가 그런 정도까지 다 내다보면서 했다면 정말 거의 도인 수준인 것이고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늘 그렇죠. 이른바 버리면 또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네. 비우면 또 채울 수 있는 게 또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네.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으로서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어떤 것을 버리는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알 수 없는 것이죠. 어떤 국면 속에서 정말 네. 지금 개헌이라든지 이래서 어떤 식이 되는 권력을 분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또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일단 부산 경남 쪽에서 일정한 지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만 김무성 대표가 그것까지 내다봤다고 보는 것은 좀 너무 나간 네. 관측이죠. 버리면 채워진다. 소국장님께서 도인 같으세요? 도인 같은 이제 도가적 평을 해주셨는데요. 자, 어쨌든 이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게 보통 숙제는 아닙니다. 지금처럼 복잡한 상황. 그렇죠.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한 수 앞을 모르는데 하지만 이 개헌이라는 고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탈당파, 뭐 비박계, 비문계 그러니까 이 안철수 의원은 양끝 빼고 다 모여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이 제3지대에 결집하는 정계 개편 시나리오가 힘을 받는데 제3지대 이게 좀 현실화될 걸로 혹시 보시나요? 예.
우선은 탄핵 문제 그리고 과도 정부, 과도 체제가 어떻게 들어서느냐가 조금 매듭이 지어지고 적어도 현재 국면에서 빠져나가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미 새누리당에서 선도 탈당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어느 범주까지 합칠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거기에 국민의당까지도 가세 또는 합류가 된다면 그 탄력은 굉장히 크고 파장도 클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친박계를 제외한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보수들끼리만 뭐 한다면 조금은 그러지만 어쨌거나 제3제대라는 것은 이제 출연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보니까요. 엊그제 지금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벌써 이틀 사이에 묻혔는데 MB가 등장을 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역 시절의 내각과 청와대 수석들처럼 위용을 갖추고 국립현충원에서 YS 묘역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재호 전 의원이 떠오르는데 늘 푸른 한국당 지금 신당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좀 변수들이 결합이 되면 파괴력이 생길까요? 지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누리당 비주류의 움직임이 지금 향후에 펼쳐질 수 있는 정계 개편의 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라든지 뭐 이재호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마이너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새누리당의 비주류가 예를 들면 교섭단체 이상 그러니까 30명, 40명 교섭단체면 20명이니까 그렇죠? 최소치로 20명으로 해서 그 이상의 어떤 이탈이 일어나고 그런다면은 지금 현재 각계약진하고 있는 이른바 제3세력들이 하나로 모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결국 국민의당과 그 새누리당에 갈라진 그 세력과 합치는 쪽으로 대선에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오늘 김무성 전 대표가 그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장자 스님의 경구를 인용했습니다. 백척간두 진일보 시방세계 현전신 까마득한 절벽 끝에 서서 한 걸음을 내디디면 새 세계가 열린다. 이 부분이 저는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 추진에 힘을 싣겠다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새누리당이라는 틀 자체를 나가는 것이 그럼으로써 새로운 어떤 이 보수의 혁신과 정계 재편을 만들어내는 것이 본인이 남은 정치권에서의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더불어민주당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만약에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친문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또 이탈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폭의 정계 재편이 일어날 수 있는 지금 곳곳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 키를 이 새누리당의 비주류 가 쥐고 있고 그것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점점 저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비유를 제가 또 생각을 해보면 백척간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절벽 끝이라는 얘기인데 이 새누리당이라는 방에 지금 가스가 꽉 찬 거예요. 라이터를 누군가 켜면 폭발할 것 같은 분위기. 오늘 오전에 이 비상시국회의에서는 고성이 막 나왔는데요. 하태경 의원 뭐 다 죽어 막 이렇게 소리치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 오후에는 이정현 당대표 긴급 기자회견이 속보로 나와서 사퇴인가? 그러고 봤는데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일부 언론이 오보를 했죠. 근데 이정현 당대표는요. 지금 12월 21일 사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불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 의원님. 12월 21일이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 날짜가 중요한가요? 그러게요. 아마 역산을 한 것 같아요. 내년 1월 중에 전당대회를 하자. 그때 새로 진영을 갖추자. 그로부터 자기는 한 달 전쯤에 물러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12월 21일이지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새누리당 당원 당규에 뭐가 의미가 있는 건지까지는 제가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 아니. 1월 21일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 날인지 지금 그로부터 한 달 전이 12월 21일이니까. 한 달을 당긴 거니까. 그러니까 1월 21일이 새누리당의 당원 당규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솔직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지금 특정 당 내부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 날짜를 관심을 쏟기에는 이 전체 판이 너무나 역동적이고 대단히 위중하고 뭐 국정 공백 상태 뭐 한 주 한 주가 정말 숨가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누리당 사람들을 보면서 물론 자기들끼리 찌그락짜그락하고 뭐 진통을 앓는 것까지야 민주정당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참 세상 물정 모르고 왜 이렇게 따로 겉도나 왜 저렇게들 민심을 못 헤아리나
쥐 죽은 듯이 있으면서 반성하고 뭔가 그래도 부족할 판에 뭐 저렇게 친박과 비박이 나뉘어서 아직도 저러나 하고 좀 답답한 측면이 있었는데 네. 뭐 12월 21일이건 뭐 12월 19일이건 간에 이정현 대표가 뭔가 틀어지고 옥죄하는 듯 하면서 자신의 몸을 다 헌신하고 이렇게 안 비친다는 게 나는 좀 답답하고 문제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정말로 자신이 책임을 지고 그렇다면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그리고 오늘도 얼마나 웃깁니까? 긴급 요즘은 뭐 속 단독하고 긴급이 네, 인기인데 네, 맞습니다. 막상 긴급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어버리는 겁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 지경으로 놔두는 걸 지금 본인의 체면 따지고 대통령도 지금 저 지경이 돼 있는데 네. 괜히 이렇게 한간의 우세만 사지 말고 뭐 빨리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그럼으로써 뭐 똑같은 논의의 장에 나오는 게 훨씬 낫지. 한마디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한마디로 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변수를 말씀을 나눠주고 계신데 우선 뭐 이 개헌을 매개로 해서 제3지 될 것인가 아까 이제 답변하신 걸로 가름을 하고요. 지금 끝으로 1분 남았는데 30초씩 여쭤볼게요. 탄핵 가결될까요? 국회에서 말입니까? 우선 국회에서. 네. 국회에서는 국회에서는 될 된다. 것이라고 네, 봅니다. 예. 12월 2일이나 12월 9일 된다. 뭐 이제 그 날짜는 오늘 갑자기 네. 그 두 가지가 튀어나오던데. 본회의가 있는 예, 날이니까요. 본회의니까. 저는 가급적 빨라야지. 이것도 또 늦어지면 김이 빠질 거고 또 논란과 균열의 빌미가 제공될 수 있고 국회는 통과하리라고 네.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4부로 가서 이 시간이 되면 여쭤보겠지만 그 OX로 하나 해주세요. OX. 헌재 통과될까요? 새로운 거 도입하셨네요. 헌재 판결 오늘 다른 될까요? 방송 갔더니 거기서도 하던데. 저는 뭐 헌재에서 통과될 걸로 봅니다. 아, 탄핵은 확정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헌법재판소도 두 명이 뭐 지금 결혼이 생길 수 있고 그렇죠. 뭐 그런 변수가 계속 얘기 있잖아요. 복잡하죠. 네. 청취자분들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생략하고 네. 결국은 뭐 탄핵안은 통과가 되지 않을까. 네. 현재까지. 자,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